마지막은 사망사고죠. 네, 맞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사망사고인데요. 이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자동차 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다치신 분이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게 아니라면 뭐 이렇게 네. 네,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꼭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분, 재해자분과의 합의입니다. 네. 합의를 해야지만 형사처벌을 감경받고 면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께서 12대 중과실 사고, 그리고 중상해 사고,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민사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와의 합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으로 이렇게 좀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네, 이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네. 네,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가지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 시에는 이제 그 합의를 하고 처벌을 받을 때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네.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도 지원해주고요. 그 약식 기소가 아니고 정식 기소가 검찰에 의해서 정식 기소로 진행이 됐을 때는 네.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도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정말 1년에 단 한 번 운전하시는 운전자 분들이라도 이 운전자 보험은 감히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운전자 보험에서 어떤 부분들 보장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부터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에 자동차 사고 벌금까지 특약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운전자 보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전문가님들은 운전자 보험 두 분 다 들고 계신 걸까요? 네, 저도 운전자 보험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박신성 전문가님도 네. 들고 계실까요? 네, 저도 당연히 들고 있습니다. 저만 아직 안 들고 있네요. 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또 저희가 앞서 얘기를 했던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12대 중과실 사고 좀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많이 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잖아요. 네. 12대 중과실 사고 뭐 얼마나 일어나나요? 네,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 흔히 없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한 번씩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주행 중에 그 노란 불일 때 지나갈까 쓸까 망설이는데 이 노란 불일 때 지나가는 경우도 신호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외에 운전하시다가 불법 유턴, 비보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간다거나 과속, 소위 말하는 칼치기 등을 흔히 보잖아요, 저희가. 이럴 때 다 12대 중과실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저희가 운행 중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를 가죠? 주유소 가야죠. 네, 주유소를 가죠. 그런데 거의 모든 주유소가 인도 안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주유소를 들어가려면 인도를 지나쳐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운이 안 좋게 잘못 봐서 보행자와 부딪히게 되면은 보도 침범 이것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12대 중과실 사고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2018년도 경찰청 자료를 보면은 연간 12만 명이 12대 중과실 사고로 부상을 입는데요. 그중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그 위반이 신호 위반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사소한 부주의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네, 특히 그 가장 요즘에 이슈인 12대 중과실 중에 스쿨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민식이법은 사실 워낙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스쿨존에서 나는 그 어린이와의 보행자와의 사고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강화된 그런 법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스쿨존에서 만 13세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법인데요. 그 스쿨존에서 30km를 초과해서 주행을 하다가 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사고를 냈을 때는 네. 최대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민식이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 적용을 받는 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네. 처벌 수위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어린이를 좀 사망을 하게 했을 시에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운전자가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 부과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좀 스쿨존에서 운전을 하실 때는 반드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스쿨존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만 지정이 됐다면 최근부터는 스쿨존 지정 가능 구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 학교뿐만 아니고 어린이집, 그리고 학원, 놀이터, 심지어 아파트 출입구까지 지정이 오. 가능해졌는데요. 네. 네, 그래서 얼마 전 있었던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달려나오다 차에 쿵 부딪힌 사건이 오. 있었습니다. 네. 운전자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선 정차 후 출발을 해야지 했는데 그거를 잘 못 지키셨나 봐요. 그래서 네. 사고가 났는데 아이 부모님이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너무 큰 금액이라 그 운전자 보험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재판을 네. 받게 됐는데 이때 검찰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을 했어요. 오. 그래서 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서 스쿨존 지역에서는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겠고 운전자 보험은 꼭 필수로 가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이 사례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운전자 보험 꼭 가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으로 무려 2천만 원을 좀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이렇게 좀 합의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잘 하게 되지 못하게 된다면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을 받는다. 이거 너무 속상한 상황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실수로 어린이를 치였다. 그런데 감옥을 가게 된다. 라고 하면 좀 상당히 무서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을 좀 천천히 하시고 최대한 정차를 좀 하면서 어린이가 지나가는지 보행자를 잘 확인하시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좀 꼭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 말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